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1,506원을 찍었습니다. 2005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데 시장이 더 긴장한 건 이 숫자 자체보다 그 직후 월가에서 나온 리포트 2장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대형 금융기관 웰스파고는 한국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되면 1,600원 돌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 BNY 멜론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1,57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곳 모두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나온 거죠. 왜 하필 지금 월가가 이런 숫자를 꺼낸 걸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면 앞으로 석 달 안에 내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보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뚫은 이유를 뉴스에서는 대부분 중동 전쟁 탓으로 설명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월가 리포트가 주목한 건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벤트가 터졌을 때 한국 경제가 왜 유독 크게 흔들렸는지 그 아래에 깔린 구조적 균열을 짚은 거죠.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약 4.25%이고 한국은 2.5%예요. 두 나라 사이에 1.75%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죠. 이 차이가 뭘 의미하냐면 달러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원화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원화를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구조가 지속되는 한 원화에는 만성적인 약세 압력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얹혔어요.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금액이 3,500억 달러 규모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죠.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수출이 흔들리면 경상수지가 흔들리고 경상수지가 흔들리면 환율은 바로 반응합니다. 웰스파고가 1,600원을 언급한 진짜 근거가 여기 있어요. 전쟁이 아니라 무역수지 악화 시나리오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 문제는 남는다는 뜻이죠. 이 두 가지 구조적 압력이 이미 깔려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에 한국 주식 5조 1,709억 원어치를 팔고 나갔습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원화로 받은 돈을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해요.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그 순간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금리 역전이라는 구조적 약점 위에 관세 협상 불안이라는 중기 리스크가 쌓이고 외국인 대규모 매도라는 즉각적 충격이 터진 겁니다. 이 세 층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1,506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에너지 수입 비용이에요.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기름 10통 중 7통이 중동산이죠. 그런데 원유는 달러로 결제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양의 기름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국제 유가 기준인 WTI가 하루 만에 4.67% 올랐고 장중에는 9%까지 뛰었습니다. 이틀 누적으로는 10% 상승이에요. 환율 상승과 유가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 수입 물가는 두 방향에서 함께 올라갑니다. 이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고 한국전력은 누적된 환차손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태죠. 문제는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는 게 교과서적 대응이에요. 그런데 지금 경기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이미 힘겨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죠.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한미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서 환율이 추가로 오를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으려 해도 문제, 경기를 살리려 해도 문제인 상황이에요. 경제학에서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나빠지는 이 상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입구에 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에요. 월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긴급 리포트를 내놓은 걸까요? 단순히 시장을 흔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 리포트들이 나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BNY 멜론이 제시한 최악 시나리오 1,570원은 전쟁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즉 패닉 매도가 쏟아지는 상황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이건 지정학적 이벤트가 진정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당위 충격이죠. 그런데 웰스파고가 1,600원을 언급한 근거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될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웰스파고의 시나리오는 전쟁이 끝나도 환율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예요. 외부 충격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력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실제로 웰스파고가 무역 수지 악화를 근거로 든 데는 구체적인 맥락이 있어요.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 압박을 이어가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경상수지가 악화되죠.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달러 공급이 줄고 원화 수요도 떨어지면서 환율은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압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월가 리포트가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이런 리포트는 보통 시장이 이미 흔들리고 있을 때 나옵니다.
리포트가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리포트가 확인해 주는 거죠. 지금 월가가 한국 환율에 대해 이런 수치를 공개적으로 내놓는다는 건 그만큼 구조적 우려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이 1,506원까지 치솟은 직후 한국은행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 BIS 회의 일정을 긴급 취소하고 국내에 남아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BIS 회의는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자리로 통상적으로는 어지간한 상황이 아니면 취소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포기했다는 건 국내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봤다는 신호죠. 외환 당국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1,470원에서 1,480원 구간을 사실상의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개입했어요. 이걸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환율이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는 개입이죠. 그 결과 1,506원까지 올랐던 환율이 1,477원까지 내려왔습니다. 29원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당국이 방어선을 지켰다는 심리적 신호가 시장에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외환 당국의 개입은 환율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급등을 막을 수는 있지만 한미 금리 역전이라는 구조적 압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원화 약세 기조 자체는 유지됩니다. 외환 보유고는 무한하지 않아요. 당국이 계속 달러를 쏟아부으면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그 자체가 또 다른 불안 신호가 될 수 있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현상이 있습니다. 이번 환율 급등 과정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 이른바 바쇼크가 발생했어요. 손실 한도를 초과한 펀드들이 강제로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추가 매도가 쏟아진 겁니다. 이런 기계적 매도는 펀더멘털이랑 상관없이 환율을 더 빠르게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해요. 공포가 공포를 부르는 구조입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5조 1709억 원어치를 던진 배경에는 이런 강제 청산 물량도 포함되어 있었죠. 수입 물가 충격은 기업 실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고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수입 원자재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 4월에 발표될 일 분기 기업 실적에 이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원화 환산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물량 자체가 줄어들면 그 효과도 상쇄될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3월 환율은 1,450원에서 1,510원 구간에서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로는 당국의 방어 의지가 있고 아래로는 구조적 약세 압력이 있죠. 이 범위 안에서 지정학적 뉴스 하나하나에 환율이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6년 상반기에 1,40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하반기에는 1,350원에서 1,450원 사이로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연말에는 1,300원대 진입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이건 중동 상황이 안정되고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는 전제가 붙는 시나리오예요.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미 관세 협상의 진행 방향이에요. 3,500억 달러 규모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환율의 중기 방향이 결정됩니다. 협상이 타결되거나 유예 신호가 나오면 원화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죠.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거나 추가 관세 압박이 들어오면 웰스파고가 제시한 1,600원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방향이에요. 한미 금리 역전 폭 1.75%포인트가 좁혀지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한국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국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언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하느냐가 원화 반등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이 상황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물가 상승이 곧 생활비 압박으로 직결되죠. 지금 이 순간 자산 구성에서 달러 자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환율 상승 국면에서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거든요. 반면에 무리하게 환율 방향에 베팅하는 건 위험합니다. 1,450원에서 1,510원 사이의 박스권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위 환차익을 노린 달러 매수는 당국 개입이라는 변수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레버리지를 활용한 환율 투자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공격적 포지션보다 분산과 방어가 더 유효한 전략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 1,506원 돌파와 월가의 1,570원, 1,600원 시나리오는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촉발한 현상이지만 그 아래에
외에는 한미 금리 역전 1.75%포인트와 3,500억 달러 관세 협상 교착이라는 구조적 균열이 깔려 있습니다. 외환 당국이 1,477원까지 방어에 성공했지만 이 구조적 압력이 해소되지 않는 한 환율의 방향을 쉽게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리지 않되 자산이 이 흐름에 어떻게 노출돼 있는지 차분하게 확인하는 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에요.